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결선에서 초반 열세를 뒤집고 김영일 후보를 이겨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군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주자가 확정되면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 등 4파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최종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본 경선에서 탈락한 신보균 후보와 연대한 조용식 후보를 눌러 이겼습니다. 최종 승부는 무소속 후보들의 완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중앙체육공원 일원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됩니다. 대규모 퍼레이드와 공연, 서동 선발대회, 어린이 서동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김재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초반 열세를 뒤집고 경선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주자가 확정되면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맞서는 4파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김재준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내 경선 결선 투표 결과 김재준 예비후보가 김영일 예비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초반 열세를 뒤집고 역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꼴찌에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9회 말 2사 만루에서 역전 홈런을 친 기분입니다. 저 개인 김재준의 승리가 아니라 군산 시민의 승리, 군산의 변화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우리 군산 시민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인물로 경선 초반에는 조직력과 인지도 면에서 열세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정치 경험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민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함께 반영되는 경선에서 조직력보다 확장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김의겸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지지 선언이 더해지며 정치적 상징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관규, 서동석, 박정희 전 후보가 가세하면서 세결집 흐름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피로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김재준 후보는 본선에서 조국혁신당 이주현 후보, 무소속 고영섭, 진석호 후보 등과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군산시장 본선. 향후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본선 무대가 남았는데요. 무소속인 김태윤 예비후보가 불출마를 시사하는 등 경쟁 구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최종 승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0일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가 치러져 최 예비후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신보균 예비후보와 손을 잡았지만 정책연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정호는 익산 시민의 위대한 선택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받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로 이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최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방식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바꾸는 실전형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국가정책 설계와 대형 예산 집행 경험이 풍부하다며 익산의 경제 지도를 바꿔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조용식 신보균 예비 후보에게 감사를 표하며
두 후보의 정책과 인적 자산을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된 원팀으로 익산시장 선거 본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분의 익산 발전을 위한 뛰어난 정책과 식견, 인적 자산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익산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가 결정되면서 본선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명택 익산지역위원장을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임 후보는 최근까지 자신의 6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본선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박경철 예비후보는 주요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본선 무대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태윤 예비후보는 뒤늦게 익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치 경험을 쌓기 위해 나섰다며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익산시장 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맞대결 승부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가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져 지역 전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전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 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과 무소속 출마 시 지지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전가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조사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상용차 배터리 평가 시설을 구축합니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의 자동차 신규 기반 조선 공모에 선정돼 국비 9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국비와 도시비 등 모두 218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통합평가 시험동을 건립합니다. 시험동에는 배터리 다중부하 성능평가 장비 등 6종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보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물량이 전체의 80%인 465대, 수소자동차는 30세대 가운데 16대가 각각 소진됐습니다. 이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져 유지비가 낮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기존 해상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입법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보된 서명부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군산 철길숲이 확대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8년까지 132억 원을 들여 사정 삼거리에서 옛 개정역까지 5헥타르, 옛 대하역 3.2헥타르의 철길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길숲은 치유의 숲과 산책로, 이영춘 기념 잔디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 168억 원을 투입해 사정 삼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5.7헥타르의 철길숲을 조성했습니다. 군산시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재활용 선별장에 파봉기와 압축기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군산시는 6억 원을 투입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재활용품 쓰레기 봉투를 자동으로 해체하고 압축 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품 전처리 선별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봉 작업에 투입되던 인력을 재활용품 수선별 인력으로 전환해 투명 페트병 선별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일일 반입량은 28톤으로 시설 처리 용량인 20톤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도내 인구의 172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812명입니다. 불과 1년 만에 1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북 인구가 매달 1,000명 정도가 줄고 있어 172만 명 선 붕괴도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중앙체육공원 일원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되는데요. 대규모 퍼레이드와 공연, 서동선발대회, 어린이 서동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을 대표하는 봄축제. 서동축제가 다음 달 1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사흘간 진행됩니다. 축제 장소를 도심권인 신흥근린공원 일원으로 이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여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고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첫날 열리는 그레이트 썸 퍼레이드는 시민들이 직접 행렬에 참여합니다. 특히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실제 커플들이 현장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이벤트가 진행돼 볼거리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야간 볼거리도 다양해졌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는 다양한 조명 장식물이 설치되고 신흥 무지개 정원에서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레이저쇼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 개막식과 축하 공연, 서동 선발대회, 백제 저작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축제 기간 방문객들의 교통과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축제 기간 동안 안전관리와 교통, 환경정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막을 앞둔 서동축제. 도심으로 무대를 옮겨 치러질 축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12일째 단식 농선을 이어오던 안호영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 의원 측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오늘 오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창대, 이현주, 강득구 의원은 안 의원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민주당 재감찰을 요구해왔습니다. 도내 예비 후보자 등 2명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인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회에 걸쳐 자동 동부통신을 활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 동부통신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한 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군산 선유도 선착장에 계류 중이던 바지선이 침수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바지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으며 조사 결과 바지선 선체 뒷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고위험군 예방접종 기간을 2달 더 연장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한편 이들의 예방접종률은 지난 14일 49.4%입니다. 군산참여연대가 올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은 거대 정당의 유불리만 따진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산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획정안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인구 숫자만 맞춰 선거구를 묶는다면 주민 대표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임대용지를 유용하거나 훼손한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입주기업 사용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토지와 공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등입니다. 새만금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 등 도내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가 22일 도의회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갖고 이원택 도지사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민심을 역행하는 일방통행과 불공정 경선을 백지화하고 180만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정청래 지도부 퇴진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득수 민주당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돈봉투 의혹 확산으로 경선 발표가 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살포와 부정행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우 전 예비후보는 한 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역 주민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며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돈봉투 의혹에 대해 개표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도내 구급 출동이 하루 평균 4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구급 출동은 3만 6천여 건으로 3.6분당 한 번꼴입니다. 이송 인원은 18,000여 명이며 심혈관과 뇌혈관 등 중증 환자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전체 이송 환자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중앙축산 익산공장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이 공장은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자동화 설비 등을 갖춰 소와 돼지를 하루 평균 4,800마리까지 도축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야행이 24일부터 사흘간 백제왕궁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사리장엄구 스트링아트와 익산 백제 보물찾기 등 10여 종의 신규 체험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최근 재현된 왕의 정원이 이번 야행을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한편 익산야행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야행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음식점을 확대하고 이용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와 반려동물 전용 식기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 맹아학교가 전국 장애학생 쇼다운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조윤아 양과 한재경 양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부에서도 송영조 군과 이미삭 군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 열린 혼성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쇼다운은 소리가 나는 공의 움직임에 의지해 경기를 펼치는 시각장애인 전문 스포츠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왕궁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악회는 4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며 음악회와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구의 날을 맞아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16 지구의 날 아픈 지구를 토닥토닥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작품 전시와 교육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도내 기온은 7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도는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